한국이 중국 심판의 편파 판정에도 3대1로 대승을 이뤄냈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클린스만호가 바레인과의 첫 경기 전반전에서 고전했으나 한국이 중국 심판의 편파 판정에도 3대1로 대승을 이뤄냈습니다. 황인범이 첫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앞서며 전반전을 끝냈습니다. 다만 경기력 자체는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15일 오후 8시 30분 한국 시간부터 카타르 도하 자신 빈 하마드 경기장에서 2023 아시아 축구 연맹 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1차전 바레인전을 치렀습니다. 지난 1960년 우승 뒤 한 번도 아시아 정상에 오르지 못했던 한국은 64년 만에 트로피를 위한 첫 걸음에 나섰습니다. 황인범이 전반 38분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1-0 상황에서 전반전 휘슬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날 5년 넘게 대표팀 주전 골키퍼로 뛰고 있는 김승규알 샤바브가 문지기로 나선 가운데 백사는 왼쪽부터 이기재수원 삼성, 김민재, 정승현, 설영우 이상 울산 HD로 구성됐고 클린스만 감독은 바레인전에서 4-1-4-1 포메이션으로 나섰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아랍에미리트 연합UAE 명문 알-아인에서 뛰는 박용우가 맡았습니다. 박용우 앞에 서는 4명은 한국 축구의 위용을 드러내는 화려한 진영으로 짜여졌는데요. 왼쪽 날개로는 한국 축구를 넘어 아시아 축구사를 바꿔놓고 있는 슈퍼스타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달고 출전했습니다. 이어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 2명으론 세르비아 최고 명문 즈베즈다에서 뛰는 황인범, 태극전사 모두가 인정하는 테크니션 이재성 마인츠로 구성됐습니다. 오른쪽 날개는 PSG 특급 이강인이 낙점됐다. 원톱은 경쟁을 뚫고 꾸준히 선발로 나서고 있는 장신 공격수 조규성 목지였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국이 한 수위로 여겨졌고 실제 경기 양상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밀어붙이는 양상이었지만 전반 중반까지는 위협적인 슈팅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비 자원들이 전반 초반 경고 하나씩을 받으며 불안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한국은 전반 6분 왼쪽 측면에서 설영우가 마룬의 파울을 범했습니다. 아스와드 코너킥 때 마룬이 뒤에서 달려와 갑자기 헤더슛을 해서 한국을 위협했으나 크로스바 위로 떠서 한숨 돌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용우과 김민재가 연이어 경고를 받아버렸습니다. 전반 9분 박용우가 왼무릎으로 상대 선수 턱을 가격한 골이 돼 중국인 주심에게 경고를 받더니 전반 13분엔 역습을 저지하다가 김민재가 또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한국은 전반 21분이 되어서야 첫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이재성의 크로스를 황인범이 머리로 받아 넣었으나 빗나갔습니다. 한국은 이어 전반 28분 중원에서 상대 역습을 저지했다는 이유로 왼쪽 수비수 이기재까지 옐로카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전반 30분엔 나름대로 패턴 플레이를 만들었는데요. 이재성이 왼쪽 측면 낮은 크로스를 가운데로 쐈고 손흥민이 이를 흘려줬습니다. 조규성이 어떻게든 왼발에 댔으나 볼보다 몸이 앞에 있었던 탓에 볼이 크로스바 위를 크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계속 답답한 상황에서 번뜩이는 플레이 한 방이 경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전반 38분 하프라인에서 살짝 넘어간 한국 수비 진영에서 상대 반칙으로 프리킥 찬스를 얻어냈고 이를 김민재가 재빨리 페널티 지역 왼쪽으로 찔러줬습니다. 이를 컨디션 좋은 이재성이 왼발 낮은 크로스로 반대편에 흘렸고 조규성과 손흥민을 지난 볼은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 있던 황인범에게 흘렀습니다. 황인범이 왼발 대각선 로빙슛을 시도했고 상대 골문 왼쪽 상단을 흔들었습니다. 황인범의 골이 터진 뒤 한국은 조금씩 안정을 찾았고 전반 추가 시간 상대의 날카로운 공격이 이뤄졌으나 무난히 막아냈습니다. 바레인은 베나디가 태클을 하다 부상을 당했는지 주심은 경기를 지연시켰고 베나디가 치료를 마친 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한국이 전반전을 1-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바레인의 거친 플레이는 후반전에도 계속됐습니다. 후반 1분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는 손흥민을 향해 바레인 선수가 뒤에서 달려들어 몸을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강한 태클을 뒤에서 받은 손흥민은 한동안 그라운드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과 상관없는 경고성 반칙이었음에도 심판은 카드 없는 파울을 선언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후반 6분 바레인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모하메드 마룬의 슈팅이
한국 수비 맞고 흐른 페널티 박스 안 혼전 상황에서 압둘라 아라샤시가 오른발 슈팅으로 승부의 균형을 바로 잡았습니다. 실점 이후 클린스만 감독은 후반 7분 이기재를 빼고 김태환을 투입했습니다. 대표팀은 곧바로 리드를 잡았습니다. 후반 10분 왼쪽 측면에서 김민재가 빠르게 연결한 공을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 정면 약 10여 떨어진 지점에서 잡아 왼발로 감아찼습니다. 곡선을 그린 슈팅은 그대로 바레인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분위기를 탄 한국은 추가골을 노렸습니다. 후반 13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재성이 내어준 헤더 패스를 손흥민이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했으나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23분 손흥민이 터치라인 아웃 여부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연결한 패스로 만든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원의 황인범을 거쳐 반대편에서 공을 노마크로 잡은 이강인은 오른발 슈팅 속임 동작으로 수비수를 따돌린 뒤 왼발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두 골 차 리드를 잡은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 변화를 줬습니다. 후반 27분 조규성, 김민재가 빠지고 홍현석, 김영권이 투입됐습니다. 김민재와 김영권은 자리를 바꾸는 교체였습니다. 조규성이 나온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는 측면 공격이었던 손흥민이 대체했으며 빈 측면에는 이재성이 기용됐고 이재성 자리에 홍현석이 들어갔습니다. 후반 37분에는 박용우, 이재성을 대신해 박진섭, 정우영과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교체 투입된 이들은 빠진 선수들의 자리를 그대로 채웠습니다. 대표팀은 이후에도 적극적인 공세로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큰 폭의 선수 변화에도 한국의 바레인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전방으로 옮긴 손흥민을 중심으로 추가골을 위해 상대 뒷공간을 파고들었습니다. 후반 41분 이강인이 내어준 스루 패스를 손흥민이 뛰어가 받은 뒤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까지 연결했으나 골대 옆을 향했습니다. 후반 52분 압둘라 유수프 헤라리 만회골을 시도했으나 김승규 선방에 막혔습니다. 추가 시간 8분 동안에도 추가골을 위한 한국의 공격은 이어졌습니다. 정우영이 왼쪽 측면을 흔드는 등 기회를 노렸지만 끝내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한국의 3대1 완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경고를 받은 선수들을 교체하며 여유 있는 승리를 챙겼습니다. 중국 심판이 한국의 첫 경기부터 어이없는 판정의 연속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손흥민이 바레인 선수 발에 약간 걸려서 휘청거리고 넘어졌지만 중국 심판은 이를 보고 페널티킥을 유도했다며 옐로카드를 선언했습니다. 해설진들도 이게 옐로까지 갈 줄 몰랐다라며 심판의 판정에 놀랐습니다. 아시아 비매너 축구의 양대 산맥으로 여겨지는 중국과 중동의 심판들에 대한 우려가 애초에 있었는데 중국 심판이 한국의 첫 경기부터 보여준 운영은 앞으로의 여정을 더욱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